안녕하십니까. 꼼찰청장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꼼찰청장님, 오래 계셔야 이 프로그램 이름도 빛이 날 텐데 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창용진 아주경제사회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신유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는 김태현 변호사는 아니고 네. 예, 김태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김태현 변호사하고도 만난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방송 자주 하셨을 거 네, 아닙니까? 저는 방송 좀 했습니다. 그분은 뭐 완전히 저쪽 편이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예. 한동훈 검사하고 상당히 가깝대요. 가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쪽 진영도. 이쪽 진영도 많아요. 간첩인 거죠, 한마디로. 간첩이죠. 한동훈하고 친하면서 이쪽 진영에서 내가 뭐 내 힘드다. 사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쳐요. 그동안 한동훈하고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런 거 굉장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광고부터 광고. 가야 됩니다. 왜냐? 아우. 오늘 아이고 세상에. 예?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일 것 같은데 용진이 형도 예. 네. 이 밥 위에 계란 아우. 프라이가 일단 얹어진 어후. 그 집은 있는 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김태현 기자님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야, 그렇죠. 이거 저는 급식 너무 세대입니다. 예뻐요. 급식 세대 게다가. 아이, 아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십시오. 예쁘게 알이. 해주셨어요. 아니 진짜. 조리도 너무 잘하셨어. 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실 수가 있냐.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해도 똥손이 해도 요 정도 이제 와, 알이 나옵니다. 계란이 좋아서. 계란이 네, 정말 계란이 신선한 좋았어요. 것 같아. 네, 이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노른자가 동그래요. 자, 여러분 정말 좋은 계란이 김용민닷컴에 입점됐습니다. 우리 계란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자, 맛있네요. 좋은 계란의 첫 번째 조건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입니다. 조우리 율란 이름이 조우리 율란입니까? 율란. 네, 그래요. 율란이 뭐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총 3건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그리고 안전관리 해썹 인증,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 야, 동물복지까지. 그야말로 계란의 안전과 위생과 관련해서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업체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우리 율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의 우수 축산업체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네. 동물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은 네. 여기 이 계란을 생산하는 닭들이 네. 노조를 결성했어요.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예.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어요. 민주노조에 여기다가. 예.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좋은 계란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맛과 영양입니다. 네. 뭐 제 아무리 이런저런 안전과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뭐 무슨 그렇죠.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조우리 율란은 공주시의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자란 그런 닭이 낳은 알입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것인데요. 자유롭게 자라면서 공주 특산물인 공주 알밤의 속껍질, 아, 그래서 율피를 율란이구나. 그렇습니다. 율피를 사료로 먹고 자랐어요. 그야말로 영양 만점의 보약을 밥처럼 먹고 자란 닭입니다. 건강하게 자란 닭이 건강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계란은 노른자가 잘 풀리지 않고 색깔도 또렷합니다. 그렇죠. 또렷하네. 그래요. 계란말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이 알이 계란 말이 안 돼.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자, 맛은 일반 계란과 비교할 수 없는 고소함이 특징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참에서 가격까지 얘기하지 않고 바로 먹겠습니다. 진짜 네. 고소해요. 저도 먹어요. 그리고 삶은 계란 후라이는 진짜 너무 탱글탱글하고 와. 너희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던 그 토종닭 개가 낳은 달걀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작다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야, 이게 진짜 계란 후라이가 이거는 반반 있으면 되겠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자, 조우리 율란은 가격이 이렇습니다. 율란 대란 이상 49는 21,800원. 조우리 율란 대란 이상 69는 32,400원. 와, 69를 사는 게 훨씬 낫겠네. 예, 네. 예. 조우리 율란은 주문 확인 후 가장 신선한 계란을 골라서 꼼꼼히 포장 배송하는 관계로 주문 후에 한 사나흘 지나서 도착을 합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건강한 계란, 믿고 먹을 수 있는 동물복지 유정란 공주 조우리의 율란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드시는 계란, 조금 좀 값이 나가더라도 값이 나가나요? 이 정도면? 조금. 예.
아 그래도 좀 좋은 계란 한번 먹고 맞아요. 죽는 게. 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계란이 삶은 계란이 계란 그러니까- 요런 비린내 같은 게 예, 있지 맞아요. 않아요? 계란 비린내가 전혀 자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너무 예. 신기하네. 보통 약간 식으면 특히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비릿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와 진짜 이거 진짜 명품이네요. 이게 동물복지의 최고는 뭐냐면은 동물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게끔 그렇지. 그 짝짓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게 그렇지. 최고의 동물복지거든요. 근데 네. 딱 그렇게 해서 자라난 닭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댁에 있던 그 참 마당을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던 예. 그 가끔 그러다가 이제 기분 좋으면은 지붕에도 올라가던 아이고 세상에 그렇지. 이거 명품이에요, 명품. 완전. 네. 입이 달라. 너무 호강하는데요? 예. 와, 제가- 여러분, 호강하십시오. 여러분은 호강을 호강 받아야 됩니다. 예. 와. 제가 우리가 이 참 소풍 갈 때, 네. 소풍 갈 때 항상 달걀을 아유, 예. 싸가지 않습니까? 네. 예. 소풍 다시 가야 됩니다. 소풍 다시 가야 돼. 그동안 가신 건 다 헛거였어. 예. 이게 잘 삶으신 건지 원래 이런 건지 진짜 맛있고요. 계란 탱탱하고. 네. 어떻게 잘 계란이 삶고 이렇게 잘 삶기도 잘 붉은 삶았어. 색깔이. 근데, 네. 아이고 이거 뭐.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계란이 신선해. 맛있네. 그죠? 정말 계란에 어떤 텁텁함도 없고 그렇게 노른자에 텁텁함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너무 맛있고 신선하고 진짜 명품이구나. 많이 먹고 가야겠네요. 예, 그래요. 와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 집 계란을 먹으면은 쫄깃쫄깃한데 왜 집에 와서 먹는 계란은 사서 먹는 계란은 이렇게 좀 퍽퍽하냐 그랬더니 원래 계란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좀 그렇다. 그때 우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계란 공장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요즘 보면 이제 그 양계장, 양계장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막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계란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진짜 있네요. 달라. 이건 사이다입니까? 탄산수. 아 탄산수군요. 네. 아 이거 좀 칠성 사이다여야 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예. 와, 진짜 계란 진짜 맛있어요. 계란 먹고 이렇게 감동해본 건 처음이네. 계란은 네.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어떡해요? 예, 머리로 만져요. 예. 아니, 계란을 3개째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껴 먹고 싶어. 어떡해. 아껴 먹었는데 전 다 사라졌어요. 다 먹었구나. 어우, 야 여러분. 맛있다. 아, 세 개를 먹었는데 네. 보통 3개째 먹으면 잘 좀 물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안 물리네. 맛있네. 사놓고 한 번에 몇 개나 먹을 수 있을지 제가 실험을 한번. 오늘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김태형 기자 뭐 최대. 근데 진짜 계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죠? 그냥 먹으면 네. 입에 그게 톡톡한 싫어서 것도 계란을 좋아하려다가도 못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 예, 예. 예. 보통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후추를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진짜 거기 저희 외할머니 댁을 휘젓고 다니던 그 닭이 생각나네요. 와, 이거 진짜 명품 계란이네요. 그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알을 낳는 줄 알고 아, 지붕 위에 내가 따라 올라갔다가 지붕 스레트를 제가 부러뜨린 바람에 아이고. 할머니한테 엄란하게 야단을 맞았는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랑 찾아갔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부러뜨린 지붕 보이느냐고. 현금으로 변상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뭐 덕담으로 그런 얘기 맞아. 하셨겠어요. 맨손으로 왔니? 어. 나의 지붕은. 저 지붕 부러뜨린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맛있다. 정말 탁월한 계란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합니다. 계란이었습니다. 아유 조우리 율란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계란은 꼭 명품을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요.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주문해야 이 돼요. 스태프들이 만족하면은 이건 확실해요. 저 주문해야 돼요, 사람들은 진짜 맛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절대 이런 거 쉽게 설렁설렁 넘지 않습니다. 야 공주에서 이거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주 쪽에서 농산물이 꽤 괜찮은 게 많이 나오네요.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밤도 네.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계란도 이렇게 맛있네. 계란 먹었는데 밥이 자꾸 먹고 싶네요.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닭들이 굉장히 동물복지의 이제 맛을 느꼈기 때문에 좋은 이런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서 치킨도 나오지 않을까. 아, 치킨까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달개관에서 예. 계란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네. 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상품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계란을 뭐 호주에서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잖아요. 신선 식품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중국의 계란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계란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택은 하나입니다. 공주 조우리 율란. 조우리가 마을 이름입니까? 농장입니다. 아 조우리. 아 조우리인데 이제 조우리로 이렇게 바꿔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계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바로 조우리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 저기 윤석열 대권 주자 여론조사 1위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지에 윤석열과 안철수, 홍준표를 고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찍었구나. 그렇지. 아니 그 완전히 여론조사가 설계가 아주 엉망이더만. 네. 보수적인 표를 던질 사람들은 윤석열로 몰아줘. 뭐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의 여론조사였어요. 그렇죠. 원희룡이라든지 유승민, 네. 또 한 사람 그러니까 한교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예.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철수까지 그래서 보수 성향의 표를 던진 사람들은 아 그냥 윤석열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반 그 홍영식 소장이라고 잘 보셔야 돼. 이 양반은 지금 너무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셔서 이 양반은 그냥 정치평론 하시지 뭐하러 그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시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기서 예전에 이제 여론조사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MBN이나 약간 보수 매체들에서 했던 뭐 여론조사를 많이 맡아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정치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표본을 추출하는 부분인데 표본 추출을 보니까 유선 전화를 23%를 했어요. 좀 많이 넣었어요. 보통 네. 20%가 최대치인데 그보다 더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또 응답률은 또 되게 낮아요. 6% 정도가 그래가지고 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자라는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고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 유선으로 채웠는데 네. 나이대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좀 이게 수치가 기존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선택지가 좁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도 뭐 웃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좋아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막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민심이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민심을 제가 봤을 때는 언론들이 밀어주고 받쳐주고 끌어주고 안 되면 더 추미애도 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전에 성렬어천가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건비어천가라고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검찰이 하는 일은 특히 윤석열이 하는 일은 아무도 비판을 안 해요. 그냥 잘한다 뭐 이런 거 우쭈쭈쭈쭈 자꾸 이래요 언론이. 이게 뭐 하자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이 이렇게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게 과거에 선례가 없는데 요즘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 정도 지지율 나오는 거는 사실 예측했던 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일찍 나온 면도 있고 조사 설계가 약간 좀 걸쩍지근한 부분도 있지만 예측했던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알겠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사실 우리 검찰청에서는 아니 우리 총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절대 중립을 지켜야 될 우리 총장님이 대권 주자의 그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참 검사로서 쪽팔릴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의 하수인처럼 보이잖아. 네. 나는 지금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이 벌써 저렇게 정치적 지향이 우파로 딱 낙인 찍히면은 내 검사로서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되게 깊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요? 커밍아웃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댓글에 나왔던 그분들이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의 뭐 지지율이라던가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 같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 프로세스에 글이 안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암묵적인 동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설치는 몇몇 완장찬 검사들 때문에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홍위병 얘기가 나왔는데 홍위병은 강백신 검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이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안 남았어 라는 그런 부분이고 윤석열의 홍위병 검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정당인 것처럼 윤석열 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당 윤석열 당이 지금 그 대표가 대권 주자 1위를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잔치 분위기죠. 근데 이제 보수 야당은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서 표정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황당하고 슬퍼서 그렇다고 또 이건 나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네.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되게 애매할 거예요. 좋다고 말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싫다고 말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지금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살아남을 만한 정치인들 거의 없어요. 없어.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은 절대 자신하고 합이 안 맞는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가 돼서 어느 당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 주변을 싹 다 검사로 채워버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야당의 중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아마 야당 중진들 뭐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감이 있을 거예요. 장재원이가 그렇게. 장재원. 떨떠름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떨떠름하겠어요. 네. 근데 그 국감장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을 잠룡이라느니 그 띄워줬던 장재원 의원까지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걸 보고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되게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면 자기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방송 제목이 네. 지금까지 꽃길 걸었지 이제부터는 가시밭길이야. 네. 그 제목으로 고르도록 큰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장영진 부장님. 네. 네, 제가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부터 네.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 그래요? 이제부터? 가파른 저 길을 맞나? 맞니?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니, 지금은 미소가 있었다면 뭐- 이게 맞지 한동안 못 볼지 모릅니다. 이제. 한동안 못 본다? 네. 왜?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자신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 미뤄왔어요. 미뤄왔는데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씩 미뤘던 게 이제 차곡차곡 겹쳐졌어요. 네. 쌓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미루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게 돼 있어요. 왜? 방학 숙제 안 하면 막판에 가서 다 해야 되듯이 지금 그 막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 우리가 언제까지 하냐 했는데 결국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부터 정말 웃음기 사라질 날밖에 없습니다. 특히 2월이 지나면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장검사 밑으로도 지금은 이제 부장검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장검사들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거친 숨소리, 등을 흘러내리는 땀방울 요것만 남은 거죠.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아마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거의 다 압박하다시피 거의 탄압하다시피 했던 검찰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든지 판사 출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재철 지금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동안 칼을 갈았던 부분이 있어요. 아 윤석열에 대해서. 네. 이분들이 그 칼을 이제 뽑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미루기는 어려졌죠. 그리고 뭐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네. 풀기 어렵다는 거지 네. 풀리기는 풀려요. 아 그래요? 예, 그때가 또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열심히 풀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풀고 있는데 곧 있습니다. 풀립니까? 풀립니다. 그래요? 풀리면 뭐 많은 게 나올까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이분을 예를 들어 좀 죄송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그 아이폰이 최근에 풀렸어요. 네. 그게 하면 한 4, 5개월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확보한 거니까 한두 달 내에 이제 풀었다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글쎄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일보다 거친 숨소리가 나는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요. 근데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뭐 영장도 기각이 됐지만 영장 기각된 것도 문제고 저는 수사를 할 때 그 방식이 왜 우리가 되게 집중했던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소환을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 선수가 나왔고 되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장 거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진술을 하나만 더 확보했어도 이게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풀리면은 이거는 의혹이 너무나 지대한. 그 사실 그 사건인데, 진술을 더 네. 얻었어도 네. 법원은 똑같은 판결, 그러니까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왜냐면 왜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이번에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에 바로 서초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서초세무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 자료를 이 건강한 계란은요 껍데기도 굉장히 단단해요. 껍데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딱 소리 들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건강한 계란이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돼서 뭐 만회하려고 서초세무서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 서초세무서를 털게 해준 그 판사랑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를 그 압수영장을 기각한 그 두 판사가 다른 판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된다는 건 이 압수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어떤 성향이? 성향이 그랬던 거 아닌가.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걸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부분적으로 기각되는 건 봤어도 통째로 기각되는 건 참 드물어요. 이례적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현직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데 검찰총장 부인한테는 임의 제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에 압수수색을 요청을 하라.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래도 뭐 검사 가족이면은 네. 사실은 일반인들은 압수수색 걱정할 때 어떤 걱정이 있냐면은 행여나 증거인멸이 걸리면 어떡하나. 그렇죠. 예. 쩔쩔맨다고. 그러나 네. 검사 가족이면은 야 이렇게 인멸하면 돼. 그렇죠. 그 한동훈 검사가 교과서를 써줬잖아요. 그 핸드폰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유심이 압수수색 대상이지 이 핸드폰이 아니지 않냐. 네. 그 말은 이제 저희도 나중에 압수수색 당할 일이 있으면 만약에 컴퓨터를 검찰이 이제 딱 특정을 해서 가져간다. 그럼 문 잠가놓고 안 열어줘도 돼요. 우리 집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 내 컴퓨터가 압수수색 대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는 거니까 뭐. 장소가 그러네. 써져 있어요. 아, 장소까지. 자, 그럼 컴퓨터를 버리겠습니다, 바깥으로. 장소가 써져 아니 있어가지고. 저 사실 컴퓨터도 네. 컴퓨터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없죠. 옆에서 이제 어떤 파일 어떤 파일만 이미징을 가져가게. 하죠. 옆에서 그렇죠. 뜨죠 이제 바로. 예. 네. 자, 뭐 이런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네. 한편으로 보면은 판사가 겁먹었나 검사한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언뜻 그 이 기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과거 이제 그 과거도 아니군요. 사법농단 수사를 할 때 검사들이 그렇게 판사들을 모욕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판사님들은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분해서. 그 유해용 전 판사 예. 오늘 재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위법한 수사의 요건, 위법한 수사의 기준을 네. 딱 제시했는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저는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장시간 조사, 두 번째가 망신 주기, 세 번째가 반복 질문 추궁, 네 번째가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 다섯 번째가 관련자의 추측성 증언을 전해주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간질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간질하는. 그래서 사실 참 사법농단 판사들도 이 정도면은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보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나왔던 현상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김경수 지사 때도 네. 서로 진술을 다 보여줘가지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검찰도 어느 정도 그 수사 의지가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구체성을 띠게끔만 써줬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 계좌를 열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방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너네가 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기도 하고 약간 편향적인 정치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자신의 어떤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지금 수사 의지가 있느냐, 혹은 검사장, 지검장은 수사 의지가 있는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담당을 하고 네. 있는 부장검사나 네. 실제 주임 검사의 의지가 있느냐. 네. 그래서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네.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주임 아무리 검사. 그렇지만 판사가 통째로 기각을 할 정도로 그런 저 빌미를 줬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빌미 없이 그렇게 될 리는 또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법원에서 줬기 때문에 다 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좀 구체적인 거 보통 때 하던 대로 왜 안 해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법원이 이상한 판단을 하면은 예전에는 야 법원이 썩었네 이랬는데 야 이런 결론이 나오게끔 검찰이 그렇죠.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저 공소장을 네, 네. 썼겠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네, 네. 그 증거는 다 검찰이 다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글쎄. 네. 요즘 재판 보면은 사실 재판에서. 그 검찰이 일부러 약간 판사들한테 좀 밉보이거나 증거를 좀 제대로 안 하나 싶을 정도의 재판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판결이 잘못 나오면 내 부담을 다 판사들한테 넘기겠다 이런 의도가 그러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폭탄 돌리기라는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수사가 잘 안 됐는데 네. 그냥 구속영장만 그냥 덜컥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결국 뭐냐면은 법원에 뒤집어 씌우는 거다 이래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보면은 한명숙 총리 관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만들어냈죠.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경수 도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진술도 약간씩 조금씩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네. 하는데 어디 가면은 내야 되는 증거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그래놓고 왜 안 냈느냐 그러면 깜빡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유죄가 나올 사람인데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은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확인이 됐잖아요. 청탁도 있었고 실제로 들어갔고 그런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거기에 법리에 맞춰서 증거라든지 진술을 제대로 안 갖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증거 부분이 비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반드시 판사의 성향도 중요한데 검사가 사실상 불성실하게 움직이지 않았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제법 있어요. 사실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선고 전에 결심 공판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는 검찰이 구형 이유와 사유와 그간 재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판사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그간 내가 이렇게 재판을 잘해왔고 내가 이렇게 증거를 냈고 확인됐는데 판사가 못 해준다라고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죄가 나왔던 사건들 중에 검사가 봐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간에 수사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감찰이 본격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하나하나 압박해 갈 것이고 이번에는 또 인사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인사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뭐 그렇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렇더라고요. 승진이 모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음. 공직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랑 정경심 교수 관련한 수사는 검찰 수사 영감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수사를 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하. 들려요. 예. 그러니까 승진 코스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들었는데 파보니까 별게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가 있고 제대로 된 사건의 실체가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간에 검찰도 지금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드러난 거로는 사모펀드는 피해자였고 그다음에 입시 부분은 표창장 가지고 지금 진난리를 치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표창장이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위조본이라는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고에서는 일상적인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 뭐 추천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외고에서는 교사가 선생님이 아예 그렇게 코디네이터처럼 붙어서 이렇게 아이들의 그 진학을 지도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연락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든지 이게 일상적인 어떤 루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사실 제일 좋은 상황은 우리가 해보니까 없더라. 없었습니다라고 털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았어요, 검찰로서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총장이 직접 지켜보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수사를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회 하는 날 밤에 갑자기 기소를 해가지고 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으나 다나 몰고 갔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또 다가온다. 책임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막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근데 그 구형 때 저는 너무 이상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징역 7년 뭐 구형을 해달라,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몰수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내용이나 자기들이 증거를 끼워 맞춘 게 아니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굳이 몰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구형사유에 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여기 나온 내용 보면은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다. 정경심 교수 컴퓨터는요. 사실 이미 제출 가능성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법원도 검찰도 사실은 비판의 지점에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이야기를 옮겨서 이 양반은 지금 완전히 친검 언론으로부터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친검 언론으로부터 또 야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세를 당하고 있고 그 모든 공세를 혼자 다 지금 비바람을 맞고 있어요. 네.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와 모략과 아주 그 조리돌림을 막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녀들을 한번 털었었잖아요. 네. 그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은 사실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선 가짜 뉴스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조수진 의원이 말한 햄버거 291만 원, 그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291만 원이라는 게 공익 요원들에 대한 그 수당이라는 것도 이제 법무부 밝혔는데 중앙일보 기자는 굉장히 연차가 높으신 분이고 무슨 총괄 에디터 뭐 그런 거 사이버 에디터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왜 법무부에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금방 확인되는 거거든요. 금방 확인되는 건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신이 전화해서 취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확인하게 하려는, 즉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흠집을 내고 민망하게 만들고 쪽팔리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취재와 보도가 목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깔린 그런 기사였다. 그렇죠. 완전 악의적인. 그렇죠. 이거를 던져준 미끼죠, 미끼. 미끼를 던져놔야 질문하기 편해지니까. 그리고 또 다음 후속 기사 쓰기가 편해지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결탁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사는 헤드라인이 291만 원 출처는 기자 당신이 밝혀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냥 출처는 어디서 나왔을까 의혹 제기하고 끝나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국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역정을 내고 난 다음에 기사를 또 싹 또 바꿔요. 조금씩 다 바꿔놨어. 생양아치들이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자입니까? 저기 그거는 쓰레기들이지. 캡처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처를 다 해서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지에 바꿀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추미애 또 역정 또 발끈 뭐 이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또 저 최근에는 추미애가 윤석열 때리려고 뭐 하면은 항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뭐 그런 식으로 자충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뭐 자충수 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어디다 썼느냐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얘기는 지금 안 나와요.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추미애가 뭘 썼다, 추미애 장관이 어쨌다, 뭐 법무부 검찰국이 돈이 얼마 갔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뭐 안 쓴 것처럼 또 보도를 해요. 아니 무슨 안 쓰긴 뭐 아무 자료를 안 내놓은 거하고 안 쓴 거하고는 다르지. 그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느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지가 없다고.
시험지가 없으니까 답안지를 적을 수도 없고요. 지금 이제 전주의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이 얘기하는 그 되게 확인됐다라는 그 기사들은 이분들이 문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그냥 뇌피셜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확인을 대답을 해봤을 하라 때, 그러는 네. 대답하라고 막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했을 때 문서를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구나. 바로 이거 얼마 전 이 앞번 국회까지만 해도 적어도 야당에서 공격을 할 때는 문서를 쥐고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근거. 근데 그렇죠, 이제 근거는 근거가 기사예요. 그리고 뭐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전에 그 어떤 의원이었나요? 그 행정부 회계 자료를 몰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했던 그 의원도 있잖아요. 그래 그 의원은 이제 하나씩 풀다가 결국에는 들켰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지탄을 받을 짓이긴 한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료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무 자료도 갖지도 않고 그렇게 덤비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전체 사용 내역을 다 뽑아놓고 하나씩 문제를 삼고 이게 어디를 갔는지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뭐 이거는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윤석열의 특활비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이거는 사실상 야당 의원들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디다 썼는지 특활비의 사용처를 숨기려고 하는 그 한마디로 아니 이걸 들춰내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숨기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있는 거죠. 아닙니까? 연막 전술이에요. 소면 연막 전술. 자신들의 그것을 사용처를 숨기기 위한 윤석열의 연막 전술이다. 그 저는 지금 부메랑이라고 쓰는 언론들이 바라는 게 뭔지 사실 좀 궁금해지는 게 언론 보도와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으면 반드시 법세련이 고발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법세련이 고발을 했을 때 지금 검찰이 그거를 각하했을까요? 쥐고 있을까요? 저는 기사만 가지고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각하하지 않고 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언젠간 수사를 하겠다. 그 기사하고 야당 의원들이 언급만 하면 그냥 고발장은 자동적으로 접수가 되더라고요. 기사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캡처해가지고 뭐가 의혹이 문제가 있으니 있냐면 수사해 주십시오. 네.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의혹에 그러니까 모든 정치의 사법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실 그 지금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검찰 조직이 자신들의 그 조직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방어하는 쪽으로 계속 쓰고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베면서 지금 힘이 자꾸만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언론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하던 식으로 대부분의 많은 언론들이 예전에 하던 식으로 악어새처럼 검찰 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워진 것에 대한 과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검찰 편만 들겠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린 언론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진짜. 예전에 암살 영화에 이정재가 나오잖아요. 이정재는 네. 마지막에 재판에 나오고 그런 얘기 네. 하잖아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네, 해방될 줄 세상이 몰랐으니까, 바뀔 줄 바뀔 줄을 몰랐으니까.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 기자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법조 기자들은 탄정을 해놓고 보면 그런 것들인데 지금 검찰 개혁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실 비판의 지점이에요. 이건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뭐랄까 이 언론이 예전에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사를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경제가 더 뜬 거고 아직경제를 굳이 아직경제를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또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될 수밖에 없고 너무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 언론이 언제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이 돼버렸는지 네.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이 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건비어천가를 부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 놓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아니 문제가 된다고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못했다. 만약에 선고에서 지면은 지면.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기사를 그들이 쓸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확인된 부분들, 그 당시에 보도 잘못됐다고 확인됐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성이 없어요. 아, 전혀 없죠. 네,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기사를 쓰다가 실제로 범죄가 드러난다. 그때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기사를 썼던 사람들이 반성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현 정권이 어떻게든 요만한 걸 범죄로 만들었다. 이거는 또 정권이 바뀌어야 재심 청구를 통해서 사실이 규명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지. 되게 제가 요 근래에 굉장히 화가 좀 나 있었는데 왜 화가 나 있었냐면 기자들이 쓰는 이제 익명 그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각 직군별로 있는 거. 근데 거기에서 어떤 저연차 기자가 누군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이름도 드러나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글을 올린 걸 보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 이 재판은 국정농단과 비슷하고 왜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는지 이해 안 된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이런 글을 쓰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비판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 잣대를 윤석열한테도 갖다 대야지. 그래서 뭐 봤으면은 아니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 좋아요. 하라고. 그러면 그 잣대는 동일하게 윤석열 총장한테도 들이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쪽에 가서는 또 너무 극적으로 우호적이란 말이야. 네.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벌어진 일은 본인이 별로 이익을 본 게 없어요. 네. 사모펀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가족이나 윤석열 총장 건을 보면 이익을 본 사람이 명백히 존재를 해요. 그것도 수백억에. 그렇다면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더 철저하게 봐야 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라고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실제 범죄인지 아닌지 변론을 하더라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기자라는 게 아니라 한 정파의 파견자. 사실 이게 영어로 하자면 이게 파티션이거든요. 파티션. 빨치산. 빨치산이 원래 이렇게 하는 이제 정파의 파견자에서 정파에서 파견한 사람을 파르티잔이라고 부르는데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그렇지. 예. 지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남아있는 기간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이제 뭐 대권 주자 기분은 사실은 뽕 맞은 것처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뭐 이러면서 되게 대놓고 막 하진 않지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만두지 않겠다. 시점에서 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에스컬레이팅을 차단시킬 그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장기화되니까 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뭐 언론의 어떤 편향성하고도 연관됩니다만은 추미애는 뭐 아무런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결과가 나온다든지 중간 경과와 관련한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이렇게 계속해서 감찰하고 못 살게 구는데 파도 윤석열에게서는 뭐 나오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요 근래에 많이 참고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 많이 참고하는 기사가 펜앤마이크,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2017년, 2018년에는 맞아요. 이분들이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엄청 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난했지. 그 팠던 지점은 지금도 똑같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의혹이 그대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의혹 그대로를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의혹을 그대로 밝히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밝혔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은 파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정파적으로밖에 읽히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그건 걔네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고 그런 놈들을 뭐 굳이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대단히. 근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그 정대택 씨를 인터뷰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단독 보도들 그런 관련한 자료들을 법조 기자단한테 넘겨줬던 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최후의 최후까지 가가지고 기사가 안 나와서 기자 전화해갖고 왜 이렇게 기사가 안 나오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저 윤석열이랑 친한데요? 라는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은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보수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윤석열과 친하다고 그 기사를 안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한동훈 기사를 못 썼죠 지금까지. 친한 건 친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한동훈은 그것 때문에 기분 되게 나빴겠지만 네. 그런 건데 윤석열하고 친한데 그럼 처음부터 취재를 하지 말든가. 그렇지. 실컷 취재해놓고서는 그건 뭐냐면 이거는 간첩질한 거예요. 그렇지. 뭘 그래가지고 알고 그 있는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네. 윤석열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뭘 알고 있는지를 다 내가 취재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뭔 여기까지. 증거를 갖고 예. 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걸 이것밖에 넘겨준 모르는. 거죠. 야, 진짜 양아치들이다. 진짜. 양아치죠. 어떻게 그거는. 이런 들이 기자를 하고 자빠졌어. 아, 나 참. 그거는 네.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이 안 된 놈이야 이거는. 기자 뭐 운운하기 전에 인간이 안 된 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 특수통들이 총동원돼서 수사를 해야지 되는데 네. 검찰 특수통들이 전부 다 뒷짐지고 나앉아 버렸기 때문에 네. 그 외에 검사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검사들은 계속해서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완장질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나왔던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싸움은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찔긴 놈이 이겨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찔기게 뚜벅뚜벅 걸어온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 언제쯤이면은 좀 뉴스가 나올까요? 저는 일단 올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 초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월 초부터 네. 뉴스가 그게 윤석열로 하여금 그만두게 할 마음을 아니요, 그분은 갖게 한다든지 별로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점점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좀 나오긴 그 전에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 내부에서 아 총장이 좀 쪽팔린다, 좀 찌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또 쑥 들어갔다가 예. 아마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윤석열 총장 장모가 지금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의혹으로만 나왔던 것들만 들어도 분명히 검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밝혀내면은 그분에 대해서 재판도 기소하고 재판도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세금 자료라든지 다른 자료부터라도 먼저 수사가 되면은 분명히 저는 기소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또 다른 행보를 이어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수사팀이 조금 의혹이 있다고 느껴졌던 게 이제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데 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관계자들은. 근데 그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검찰에 갖다 줘도 물어보지 않았던 자료들, 네. 그 자료들을 쌓아두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 사건들을 누가 뭉갰느냐, 그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뭉갰느냐.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뭉갠 놈, 뭉개라고 지시한 놈이 적폐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검사들이 이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최은순 장모의 범죄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도대체 누구가 이 사건을 뭉갰는가, 그거를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사실 장모 건은 되게 간단해요. 네. 사실은 간단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끝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뭉갠 거는 아직까지도 이 공소시효가 짱짱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향후 가능하다면 공수처로 넘어가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재인 변호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댓글에 어떤 분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더라고요. 뭐 어떤 뉴스?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잠정 하차한다. 아닙니다. 가짜 뉴스. 그래요. 왜 하차를 해 그분이? 그 절대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네. 아니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여기는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혹시 소재인 변호사님 올리신 건 아니겠죠? 아니시겠죠. 아이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예. 한 주 정말 지금 재판 때문에 바쁘신 네. 일이 있어서 이번 한 주 쉬시는 거예요. 네.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밤을 바라겠습니다. 꿀떡 새워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건강이 걱정될 정도예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도 전에 100분 토론 출연하시느라고 한번 쉬셨잖아요. 아니 쉬진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10시 거의 다 돼서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너무 아름다워지셨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아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노치킨. 노키친. 노키친. 노키친을 노치킨은 드셔가지고. 너무 가혹한데요. 노키친을 치킨을 드셔가지고 때리는 청국장을 많이 드셔가지고. 맞아요. 아름다우신 거예요. 청국장, 예. 카레, 그리고 그때 떡갈비. 아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요새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분이 그분이셨나?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맞아요. 주변에서 네. 연예인 같다고. 연예인 같아요. 정말. 연예인이시지 뭐 사실은. 네. 사진만 잘 나옵니다. 연예인이 되시려고 했다가 네. 법조계 변호사가 얘기로. 되신 분. 예. 알겠습니다. 기